분명히 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같은 걸 겪고 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거짓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머릿속에서 오류가 나는 그 이유도 크다는데요. 진짜 생각일까요? 이 진짜 생각을 방해하는 각종도 함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개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생각의 오류를 네, 짚어주신다고 네네네. 하는데요. 중요한 거 인과관계. 그렇습니다. 여기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고. 네.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말하면 뭐 다들 아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사실 원인과 결과를 착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착각하는 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랑 혼동하시는 건데요. 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건강하다라는 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건강의 원인인가요? 원인은 아니겠죠. 뭐 도움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운동을 꾸준히 해야 건강해지는 거야. 네네. 운동이 원인, 건강이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건 사실 상관관계거든요. 관련이 있어요, 분명히. 아하. 근데 운동을 해서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건강한 분들이 운동을 더 자주 많이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를 헷갈리시면은 생각의 오류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상관관계와 네. 인과관계는 다른 거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착각할 수도 네네네. 있겠고요. 왜 그 돼지 꿈꿔서 복권 산다. 그거는 그거는 사실 뭐 상관관계도 아니고요. 네. 아주 잘못된 오류 중에 하나인데 뭐 미역국 먹으면 시험 점수가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 미끄러진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사실 많은 분들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 믿으시죠? 안 믿죠. 근데 기분은 좀 찜찜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시험 전날 혹은 시험 날 아침에 미역국 안 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해놓고도 참 저도 그러고 있네요.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건 아는데요.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혹시나 하는 위험을. 돼지 꿈꾸면 복권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샀는데 내가 생각했던 번호가 당첨되면 나오면 어떡하지? 그건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될 거야. 네네네. 심하면 원인과 결과로까지도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되고. 네. 근데 이거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이게 이런 오류에 이런 함정에 자주 빠지잖아요. 굉장히 왜 그럴까요? 자주 빠집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원인을 모르면. 왜냐하면 설명을 못 하잖아요. 네네네.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그래? 근데 딱히 설명할 말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주변에서 내가 왜인지 모르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이유를 모르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요. 심지어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요. 거기서 잘못된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혹은 만들어내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한때 유행했던 평행 이론입니다. 평행 이론? 네. 네. 뭐 예를 들면 링컨과 케네디의 평행 이론이라던가 그런 거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예. 아무 근거도 없는데 왠지 그렇게 설명하면 뭔가 이유가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이죠. 네네. 똑같이 30대 때 뭐 했고. 맞아요. 똑같이 40대 때 무슨 일이 벌어졌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빨리 이유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네. 없으면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또 막 음모론에 심취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네네. 근데 그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원인을 찾았으니까. 심지어는 갑자기 특정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럼 이제 이런 말 하죠. 뉴스도 없고 공시도 없고 그러면 이거 세력의 조작이다. 뭔가 그렇게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마음이 편하지. 네네네. 그런 거였군요. 또 하나가 참 기억도 많이 좀 왜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헷갈리는 걸 넘어서서
당시에는 분명 이거였어라고 네. 내가 내 머릿속에서 결론을 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게 아니었구나 네, 깨닫는 때가 오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기억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주로 기억을 하고요. 네. 세부적인 건 다 생략해 버립니다. 제가 2주 전에 혹시 출연했던 건 기억하시죠? 네네. 네. 예. 어떤 옷 입고 왔는지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김도영 교수님이 잘생겼다는 것까지만 제가 기억을 해서. 고맙습니다. 네. 이게 제가 출연한 거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죠. 네. 근데 제가 입고 왔던 옷이 무슨 색깔이었는지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엄청 뭐 반짝이 옷 혹은 센 노란색 옷을 입고 오셨으면 기억을 하겠죠. 그렇죠. 제가 네. 예를 들어서 머리띠를 하고 왔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기억하십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생략해 버리거든요. 아 생략. 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재구성을 합니다. 아 머릿속에서. 네. 뭐 항상 그런 옷 입고 다니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의 뇌 용량도 한계가 있고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불필요한 그 네. 퍼즐은 비워놓고 그렇죠. 나중에 내가 편의대로 그 퍼즐을 아무거나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네네네. 어. 근데 이게 목적에 따라서는 제가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목격자 증언 들을 때요. 그날 몇 시 몇 분에 왔는지 어떤 색깔 옷을 입고 왔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게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로 기억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걸 상징하는 뭐 빨간색 넥타이냐 파란색 넥타이냐. 근데 저 사람은 늘 어떤 색을 착용을 하니까 어떤 현장에도 무슨 색 넥타이를 차고 있었을 거야.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네. 아 이게 뭐 참 이 머릿속에 그 퍼즐을 끼워 맞추는 것도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죠. 편향이 있고 네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AI도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생성형 AI니까 사람이 생성하라고 하니까 뭐라도 생성을 하는 건데 네. 그거 역시 어떻게 보면 사람이랑 닮은 거네요. 뭐 비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제는 다르지만 네. 네,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는 근데 그게 오류일 수도 네네네.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친구들끼리 네.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그때 분명히 이 상황에서 이랬었잖아. 네. 근데 다른 친구는 똑같은 장면에 그 상황에 있었는데도 완전히 다르게 그걸 기억을 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기억의 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해볼게요. 근데 목격자가 2명 있습니다. 네. 한 명은 저기서 뭔가 되게 빠르게 달려오는 차를 처음부터 보고 있었어요. 저 차가 왜 이렇게 빨리 달려오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한 명은 그 피해자가 친구예요. 그 네. 친구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난 겁니다. 예. 그러면 둘이 본 거는 달라요. 관점에 따라서. 네, 둘 다 목격자지만 둘이 전혀 다른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점이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시선의 각도에 따라서도. 그렇습니다. 네. 음, 게다가 내가 본 거에 대한 확신이 사람들이 굉장히 커요. 내가 본 게 확실해. 네. 내가 봤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내가 해봤다니까. 아 근데 그게 교통사고로 따지면은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렇죠. 건데 네. 일단은 나는 내가 본 게 정확해. 그렇죠. 이게 꼭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상황에서 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봤느냐, 왜 봤느냐, 뭘 하다가 봤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그렇죠. 봤어. 일상생활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제 말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기는 한데 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내가 본 게 내가 들은 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상대방이 엉뚱한 기억을 한다, 네. 엉뚱한 소리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자기의 주장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나면 네. 바뀌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부터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작동을 하기 시작해서 그렇거든요. 확증 편향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내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만 계속 받아들이고 그쵸.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는 거. 배척하고. 네. 근데 이게 이제 특히 사회적으로 편가르기가 심한 경우에는 확증 편향이 되게 세게 나타납니다. 특히 요즘 대한민국이 좀 안타깝게도 네. 그런 일이 좀 많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내가 진실을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고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거나 꺾으려고 먼저 하면 설득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예 말도 안 통하죠. 그쵸, 귀 닫아버리니까. 그쵸.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일단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셔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선이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먼저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파악을 해야 무언가 단서라도 찾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야, 네가 아는 건 잘못된 거야. 진실을 알려줄게. 내가 유튜브에서 봤다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조바심 내지 말고 다가가셔야 돼요. 서서히. 근데 그것도 상대방도 그러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네. 나는 다가가지만 네. 상대방은 뭐 이를 악물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참 어려울 텐데요. 그래도 한쪽이 조금 계속 경청해주고 들어주면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들어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문 틈이라도 열어놔야 되는데 서로가 그냥 스피커 소리를 더 키우려고만 하고 네네. 있고 막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사람들이 나는 맞고 네가 틀려라고 네, 딱 네. 이분법으로 정해놓잖아요. 답정너처럼. 그렇죠. 네네네.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하나 다 따지면 사실은 여기선 이게 맞고 여기선 이게 맞고 이렇게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어떤 재판 과정처럼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머리를 너무 많이 써야 되고요. 에너지가 많이 들죠. 네. 그래서 빠른 지름길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버리고 특히 갈등 상황에서 이런 일이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지름길로 가다 보니까 네.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일단 그건 인정 자체를 인간은 하지 않는 게 또 본성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의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팁을 정리해 주세요. 저희 오늘 많이 나눴던 내가 봤어라는 말을 자제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만 보실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내 말에 맞장구 치지 않는 사람들을 좀 만나셔야 됩니다. 네.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배척할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예전에도 항상 신문을 두 가지 종류로 보되 그럼요. 그게 한쪽 편이 아니라 네. 양쪽 날개가 같이 달려. 사실 나비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양쪽 날개가 중요하고 그렇죠. 그걸 좀 우리가 같이 본인들의 건강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건강 지혜로운 세상을 위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